안녕하세요. 서울 IVF 이경훈입니다. 이번에는 난소 나이가 좋지 않는 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DHE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HEA는 주로 부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에서 DHEA를 거쳐 여성 호르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인체는 정말 신비로워서 체내 호르몬 농도도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DHEA가 여성 호르몬 생성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일찍이 알려져 있어요. 단지 이러한 기전이 난자 생성까지 이어지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죠. 난임 치료 보조제로 들어오게 된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DHEA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버트 그리셔라는 분과 데이비드 바라드라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바라드라는 분은 인터넷에서 잘 서치되진 않지만 노버트 그리셔는 매우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뉴욕타임즈에도 실린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셔의 이력을 언뜻 보면 대단한 게 그리셔가 운영하고 있는 CHR 난임센터가 위키피디아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언급이 된 의사라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다름 아닌 바로 DHE 때문이에요. 그리셔의 논문을 읽어보면 자신의 외래에 내원한 여성분들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 난소능 저하 여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제가 언급하고 있는 패트의 이임 책에서도 그리셔의 43세 난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그리셔의 환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첫 번째 IVF 주기에서 난자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주치의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추가 IVF 치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난자 기증을 받아보는 걸 고려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2000년도에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에서 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DHE를 투여했더니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었다는 내용을 우연히 찾아요. 그리고 나선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DHE 복용을 하기 시작해요. 해당 여성은 5번 추가의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야 자신이 DHE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주치의인 그리셔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IVF 주기에서 한 개의 난자만 채취되었는데, 그리고 난자 기증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 여성이 9번째 난자 채취 땐 난소 과자극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난자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하네요. 무려 17개의 난자가 채취됐고 이 일을 이용해서 16개의 배아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논문에 있어요. 그리셔도 놀랐겠죠? 그래서 그리셔는 3명의 여성에게 추가로 DHE를 복용시키도록 공고를 해봐요. 결과로는 2명의 여성에서 효과가 있었고 2명 여성 모두 임신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2011년도에 논문을 발표해요. DHE가 난소능 저하, 고령의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많은 난임 클리닉에서 난소능 저하와 고령의 여성에게서 DHE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인체에 사용되는 약제가 모두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엄청난 환호성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성찰과 반론이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DHE에 관련된 내용도 그러하죠. 2020년쯤 유럽의 난임 학회인 애슈리에서 저반응군에서는 난소 자극 전후 DHEA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믿으면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셔의 논문에서처럼 몇몇 난소능 저하 여성들에겐 DHEA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저반응군 전체에서는 DHEA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반응군 중에서 특정 소견을 보이는 사람들에겐 DHEA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번 고령의 여성, 2번 젊지만 난소 나이가 안 좋은 사람, 3번 젊고 난소 나이도 좋은데 채취 난자 수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DHA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저반응군 중에서 안드로겐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DHA를 투여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서는 저의 의견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번, 난소 나이가 안 좋거나 고령의 여성 모두에게 DHA를 쓰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2번, 난소 나이가 좋지 않은 사람 중에서 DHEAS나 총 테스토스테론 검사 같은 안드로겐 검사를 해서 안드로겐 수치가 낮은 사람들한테 DHA를 사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낮은 수치인지 의료진 사이에 살짝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마다 자체적인 경험치와 수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DHA 경구약을 먹고 낮은 안드로겐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소 나이도 많다. 그래서 안드로겐 수치 검사를 했다. 그게 낮아서 DHA를 복용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DHEAS나 총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DHA 말고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투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치의 선생님들이 안드로겐 수치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패트의 책에서는 무조건 이제 DHEAS와 총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 DHEAS는 혈중 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하루 중에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그래서 DHEAS 검사로는 안드로겐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낮아도 한 번 더 검사해보고 2번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HEAS가 2번 연속 낮게 나오면 저는 안드로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높게 나오면 나는 정상인가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검사의 폭은 너무 커서 정상이더라도 그런 긍정의 사인으로 보진 마라. 낮게 나오면 이거 진짜 나한테 안 좋다,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부정의 검사의 사인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패트가 말했던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DHEAS와 비슷하게 변동평이 되게 커요. 근데 난소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낮은 폭의 변동만 보이기 때문에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고 내가 안드로겐 수치가 낮다 이렇게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013년도에 그리셔의 논문을 보면 3개의 군으로 나누었거든요. 첫 번째 군은 38세 미만의 난소능 저하 환자, 두 번째 환자는 40세 이상의 고령의 여성, 세 번째 군은 38세 미만인데 난소 나이가 정상인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DHE나 DHEAS, 풀이, 유리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모두 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만 40세 이상 그리고 38세 미만 난소능 저하 여성에게 낮았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안드로겐 수치 검사를 했다면 수치 중에 DHEAS 검사보다는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DHEA의 복용 여부를 결정하자. DHEAS보다는 총 테스토스테론 검사로 판단하고 수치가 낮으면 정상까지 올려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언제, 얼마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난소를 자극하고 있다면 DHEA는 3개월 전부터 드시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에 먹었다면 3개월 정도 꾸준히 DHEA를 먹고 3개월 뒤에 실험관 시술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2달 터울로 IVF 시술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2달 복용하고 시술하고 수치 보고 또 2달 복용하고 다시 IVF 시술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난소능이 안 좋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달도 조바심을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해보자고 그래요. 한 달 먹고 실험관 시술하고 한 달 먹고 실험관 시술하고 이렇게 DHEA 복용을 총 4개월 정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총 4개월 복용하고 나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개선이 보였는데
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인 체치 난자수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러면 DHE 먹지 마세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그 약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건강기능식이죠. 두 번째로 복용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용 용량은 75mg 정도를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게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안드로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나는 안드로겐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거나 수개월 먹었어도 난자 체치수가 상승하지 않다면 안 먹거나 한 알 25mg 정도를 그냥 꾸준히 먹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뭘 사서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DHE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식으로 국내 판매가 허가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특이 체질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 있기도 하죠. 저는 퍼틸레이트나 세라로직스에서 나온 DHEA25를 추천해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리셔가 추천하는 약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셔가 만들고 있는 약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난임 치료 건기식 중에 핵심 DH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